아크스코프는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 자세히 잘 안 보잖아요. 사고 쳐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위상입니다. 원장님께서 안면거상을 상담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그 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냐일 텐데요. 이런 수술은 안면거상 전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레이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이저나 실리프팅이나 모든 거상의 원리는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탱탱해지니까 탱탱해지면서 올라간다. 진피층에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건 뭘까? 이거는 사실 열이에요, 열. 우리 몸에 60도씨의 열이 가해지면 그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쿨터치 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아주 획기적인 사람이 그걸 만들어져요. 이제 그게 뭐냐면 초음파예요, 초음파. 그러니까 울세라. 울세라는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그 원하는 타겟에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초음파의 장점은 뭐냐면 피부를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피부에 열을 주지 않고 그 아래쪽에 내가 원하는 깊이로 열을 줘서, 그러니까 울세라의 타겟은 스마스죠. 스마스층에 열을 줘서 그거를 스마스층을 이렇게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태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태우면 콜라겐이 생기면서 쪼그라드니까 탱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탱탱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탱탱해지니까. 근데 깊게 들어가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신경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 레벨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딥헵, 그러니까 지방하고 울세라하고, 그러니까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스하고 어떤 요런 부분에 어떤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콜라겐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요, 볼륨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울세를 하면 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살이 빠지는 것처럼. 그게 울세라의 어떤 원리의 원리. 그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마지는 이제 이거는 고주파죠, 고주파. 고주파를 쏴주면 우리 몸을 지나면서 이게 어떤 저항이 생기잖아요. 저항이 생기면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는 서머지보다는 살짝 위쪽, 뭐 진피층이라든지 진피 아래쪽에 열을 줘서 이거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층만 다른 거지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세 번째, 아큐스컬프. 아큐스컬프도 이제 과거에 그런 원리였어요. 지방을 흡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열이 가해지니까 콜라겐이 생기고 그럼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게 올라가기는 지방만 빠지고 살만 빠지고, 그래서 요즘 아큐스코프는 사실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큐스코프는 좀 못하게 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서마지는 상관없어요. 울세라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수술을 해보면 울세라는 이게 타겟이 스마스이기 때문에 스마스가 조금은 얇아질 수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또 환자들을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옷이 내 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품에 맞지 않는 옷을 내 몸에 맞게 맞춰주는 사람이고, 그 옷을 입다 보면 옷이 주구름이 지는데 그 주름을 지는 거는 다림질로 펴야 된다. 그 다림질 중에 가장 좋은 게 울세라다. 네, 병원에서는 울세라를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자기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주름의 정도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보톡스가 3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차이거든. 그리고 원장님 말씀은 이제 울세라는 뭐 저는 해도 그게 요즘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큐스콜프는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아큐스콜프는 예나 지금이나 안 돼요. 예나 지금. 그거는 제가 안면가상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스마스도 너무 얇아져 있고 흉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큐스코프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이제 들어봤고, 이제 두 번째, 안면거상 전에는 이 수술은 절대 하지 마라. 뭐가 있을까요?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면 항상 그래요. 저 첫 번째 수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피부를 안 자르면 수술이라고 수술이 생각 안 아니라고 하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피부를 안 자르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 어. 저희가 응급실에 있을 때 열상 환자가 피가 펄펄 나요라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피가 철철 나는 사람은 안 무서워, 보이니까. 근데 배 아파요 하고 왔어. 한 80대신 분이. 그런 분들 자세히 잘 안 보잖아요. 사고 쳐요. 어. 네. 내장 출혈,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도 차라리 절개를 한 거는 보여요. 그거는 수술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제 수술 이렇게 다른 데서 하신 분들 와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딱딱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실 중에서도 우리가 녹는 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녹지 않는 실 중에서 아주 특수한 실들이 있어요. 요즘 참 그냥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이 실을 조금 되게 잘 잡히게 하려고. 그러면 잘 잡히려면 콜라겐이 송송송송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실로 만들었다 이제 그물로 만드는 거야. 그물로. 그러면 이게 그물이 진짜요? 약간은 이게 사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사다리. 실 하나를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서로 엮여놓으면은 사다리처럼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실이 거의 8가락, 10가락이 이렇게 하는 케이블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제거를 하고 싶은데 제거가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나오는 실이에요, 그게? 그럼 저는 모르지. 저는 제가 아니 저도 애지간한 실은 아는데 요즘은 정말로 특이한 실들이 많아요. 이제 엘라스틱홈은 귀여워. 엘라스틱홈은 제거가 돼요. 어차피 모든 실 리프팅은 레벨이 제가 그랬잖아요. 스마트 아래로 들어가 있다고. 네. 스마트층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런 특수한 실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같은 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층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이 실을 끊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끊긴다니까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위로 정말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실 리프팅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요즘 새로 나온 신종 실들. 네. 중국에는 그런 실들 엄청 많거든요. 실들이 정해진 레벨을 따라서 가면 좋은데 이게 약간 레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할 때 굉장히 애먹어요. 그럼 그런 거 제거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면거상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리프팅인데 리프팅이 아닌 수술. 리프팅인데 리프팅이 네. 아닌 차라리 수술이 있나요? 절개를 하고 뭐 뭔가를 했으면은 그게 거상인데 그냥 뭐 최소 절개해가지고 여기 조금 절개하고 여기 뭐 조금 절개해서 뭐 이렇게 당겼다 이거는 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실 리프팅을 하면서 피부를 좀 당겨주고 이런 게 약간 이건 스킨 리프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 하시고 나서 이게 너무 당겨주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면은 이게 실로 이렇게 뭐 당기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뭉쳐있는 분들이 있어서 와요. 여기 이렇게 뭉쳐가지고 더 넓어졌다, 이거 뭐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그쪽으로 뭔가 잡아서 당기려고 해놓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 훨씬 더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차라리 실리프팅 하세요. 실리프팅이 네, 더 차라리 나아요? 실리프팅이 낫지.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안 되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수술인가요? 뭐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필러를 이제 맞을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맞는 이제 위치도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성상도 중요하겠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모든 필러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필러 중에서 유독 어떤 이런 필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필러냐면은 녹는 필러는 상관없고요. 녹는 필러는 상관없어. 그건 해도 돼. 네. 자, 근데 이제 안 녹는 필러나 또는 이제 불법 주사, 이물질 주사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 주사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차피 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물질 주사는 대부분이 심부볼로 들어가요. 심부볼로. 내가 볼 꺼져서 맞았기 때문에 대부분 심부볼로 들어가. 이게 들어갈 때는 부드러운데 들어가고 나면 여기 좀 딱딱해지거든. 근데 이게 신경이나 혈관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이게 다 제거가 안 돼. 그러면은 결국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좀 어느 정도 당겨야 돼요. 제거는 제거대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겁고 이게 조금은 딱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볼에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맞으신 분들은 올라는 가죠. 올라는 가는데
조금은 기대치를 좀 낮추셔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이게 맞아서 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야매 주사, 그러니까 불법 주사도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겠죠. 그잖아요. 효과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밖에서 봤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또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될 때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죠. 안 녹는 필러는 결국에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 중에서 조금 용감한 필러들이 있어요. 콜라겐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용감. 스컬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흉 반응이 거세요. 그래서 그게 녹는다고 하는데 안 녹습니다, 그 흉이. 그래서 그거 제거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거하실 때는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들어가서 제거하시나요? 보면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떡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으로 제거하는 건데 거상할 때는 그거를 통으로 제거하면 뭐를 당겨요, 그러면? 그렇죠. 당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동력도 떨어뜨리고 박리 자체도 힘들게 하고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녹는 필러는 그것만 쫙 짜버리면 쫙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걸 제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이게 우리 일반 조직까지 제거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문제가 되죠. 스마스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필러들이 조금 약간 약한 곳으로 들어가요. 약한 곳으로. 뭐든지 들어가면 약한 곳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실리프팅도 네네. 결국에 들어가면 약한 곳으로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또 꺼져 보이고 하는 데가 유지인 데가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꺼져 보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스마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리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유지인 데인데 거기에 다 이 모여있어요. 부분이 어떤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 박리를 할 때 정말로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지인데 아래쪽에 신경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는 사실은 박리를 할 때 조금은 힘들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필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건 의료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시라고 조금씩. 요즘은 저는 저희 환자들 지방이식 하실 때도 저는 무조건 저는 조금씩만 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절대 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안면거상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